자, 어제 내가 독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가장 중요한 식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수능에도 서너 번 나왔던 식이 이거야. 독립이기 위한 필요충 무조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알겠지, 그죠?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래서 저건 우리가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독립을 증명할 때도 쓰는 거고, 독립을 판정할 때도 쓰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독립이라는 것은 원래 언어적인 뜻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독립의 정의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봐. 어제 설명했던 거요. 전봇줄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요. 이거를 갑이 사격했을 때 맞출 확률이 3분의 2였다. 을이 사격했을 때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두 사람이 동시에 사격을 하면 얘가 실력이 좋다고 해서 이건 과거의 통계일 뿐이지 얘가 맞추고 못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얘가 맞추고 못 맞출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갑이 맞추는 사건과 을이 맞추는 사건은 각각 독립적이다. 알겠지? 그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식을 안 써도 의미상으로 독립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의미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명확히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A라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홀수 중에서도 3의 배수인 게 있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판정이 안 되는 거지.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의미상으로 판정되는 게 안 되지, 이거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교집합도 있고.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두 사건의 독립인가? 이런 걸 판정할 때는 반드시 식을 써서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쓰느냐면 이걸 만족하는지 조사하면 되겠지. 필요충 조건이 적어요. A, B를 동시에 만족할 확률은, 동시에 나올 확률은 홀수면서 3의 배수인 거는 3밖에 없어, 3. 그러면 6분의 1이고, 주사위에서. 이번에는 PA는 홀수의 확률은 2분의 1. PB. 3의 배수의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독립이라고 판정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판정이 있고, 식을 써야 되는 판정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자, 독립까지 일단 이론 설명을 먼저 마무리할 건데, 자, 이제 그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증명할 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번 내용. A와 B가 독립이라면, A, B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A랑 B 6건도 독립이고, A 6건과 B 6건도 독립이다. A, B가 독립이라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독립이야.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증명을 해보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었을 때 이거 증명을 하고 안 내. 시험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내고, 내가 이제 기본적인 판정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되고, 근데 이거 증명하고까지는 안 내는데, 공부 차원에서 이제 알아보자. A, B가 독립일 때, 첫 번째, A와 B의 6건이 독립이다. 이걸 증명하려면. 그리고 이제 의미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오지산다 문제가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요. 1번을 맞추는 사건을 A라고 하자고. 2번 맞추는 사건을 B라고 해봐. 그러면 1번 맞추는 거랑 2번 맞추는 건 당연히 독립이잖아. 그죠? 무작위로 찍었을 때. 근데 1번을 맞추고 2번 맞추는 게 독립이듯이 1번을 맞추는 사건이랑 2번을 틀리는 사건도 독립이겠지. 저기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1번 맞추는 사건과 2번을 틀리는 사건도 독립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가 이걸 만족했다는 얘기지. A, B가 동시에 나올 확률은 PA 곱하기 PB이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독립을 증명할 때는 이 형태를 증명하면 독립 증명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생각해봐. A와 B 6건이 동시에 나올 확률을 구해보니까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뭐를 보이면 되느냐면 PA 곱하기 PB의 6건. 이걸 증명하면 증명이 돼야 한대. 이게 증명인 거예요. 알겠죠? 그죠?
독립을 증명할 때도 이거 쓴다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나올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거라는 걸 증명하면 증명인 거라고. 그러면 자, 요걸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게 뭐를 뜻하느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A 교집합, B 교집합은 A-B인 거 알지? 그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나타내는 거지, 이거. 이 식이. 자, 근데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게 여기를 뜻하는 건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거를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형하는 게 방법이냐면 빗금친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나 봐. PA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나 없나? 맞지, 그죠? 이렇게 써도 되지. A에다가 A 들어갈 확률에다가 이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PA 마이너스 지금 독립이라는 게 가정이니까 AB가 독립이라는 게 가정이니까 AB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거는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앞뒤에서 공통인수가 뭐야? 공통인수. PA가 공통인수겠지? 그러면 1-PB가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고쳐놓고 보니까 이게 뭔 뜻이야? 1에다가 B가 나올 확률을 뺀 거지. 그러니까 6건의 확률인 거지. 전체 확률 1에다가 B가 나올 확률을 뺐으니까 B의 6건의 확률이다. 알겠지? 그죠? 이게 이제 증명 방법이야. 그래서 독립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도 거의 똑같이 증명할 수 있으니까 증명을 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해보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사건은 영향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즉 모든 사건은 독립이거나 종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배반 사건도 물론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사대리꼴이라고 해도 맞는 거지. 명제성으로 맞잖아. 그죠? 직사각형은 사대리꼴에 포함이 되니까. 근데 사대리꼴보다는 직사각형이 확실하게 정확한 표현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야.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이 종속보다는 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인 거지. 그죠? 그렇지만 배반 사건도 독립이냐 종속이냐 크게 나누었을 때는 종속에 포함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지. 독립은 아니니까.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독립 사건에 관한 얘기들이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보자. 5-2번. 꽤 어려운 문제예요. (5-2번은) 100원짜리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그러니까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건은 동전의 앞면이 나온다. 지금 A라는 사건에는 주사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주사위가 뭐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동전의 앞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했고 B는 주사위의 홀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C라는 사건은 동전의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의 홀수가 나오거나 참 어려운 문장이야. 또는 동전은 뒷면이 나오면서 주사위의 짝수가 나온다. 문장이 헷갈리게 돼 있지. 그죠? 지금 A랑 B라는 사건은 동전에 대해서 주사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는데 C라는 사건은 동전 앞면과 주사위가 나오거나 또는 앞면하고 주사위의 홀수의 홀수 앞면과 홀수 또는 뒷면과 짝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지. 이게 C라는 사건이고 D론이 나와 있고 그렇게 참 어려운 문장이지. 그러면 A, B는 뭘까? 지금 독립인 사건을 찾으라고 돼 있는데 A와 B 자,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주사위의 홀수가 나오는 사건 독립이 될까 안 될까? 동전하고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주사위랑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지. 당연히 의미상으로 독립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기억은 당연히 A, B는 당연히 독립인데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거야.
A, B가 동시에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동시에 나올 확률은 동전이 앞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가 홀수가 나와야 돼. 뭐예요, 그러면? 동전이 앞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써보더라도 의미상으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주사위에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당연히 곱했을 때 이거 나오지. 근데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죠, 원래가. 의미상으로 확실하면 독립이라고 판정해도 된다. 자, 그런 얘기하는 거고. 근데 B와 C.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B와 C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B와 C는. 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문장이 엄청 복잡하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히 이제 식으로 풀어야 돼. 자, B 교집합 C가 무슨 의미인가? 문장을 잘 읽고 의미상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B 교집합 C라는 거는 B라는 건 주사위가 홀수예요. 근데 C라는 사건은 앞면이고 홀수 또는 뒷면이고 짝수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앞면하고 홀수가 결합했지 앞면이랑 짝수가 결합한 게 아니야. 앞면이면서 홀수인 거 또는 뒷면이면서 짝수인 거 그런 얘기라고. 그럼 B랑 C의 교집합이 뭐를 뜻하나를 우리말로 얘기해봐. 앞면과 홀수 또는 뒷면과 짝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홀수라 그랬지, 홀수. 교집합은 뭐야 그러면? 이거지 이거. 앞면이면서 홀수인 게 교집합일 거 아니야, 언어적으로. 알겠지, 그죠? 앞면하고 짝수가 결합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 그럼 홀수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홀수면서 이렇게 되려면 결국 뭐야? 앞면이고 그리고 홀수인 거지. 앞면이고 홀수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앞면이고 홀수겠지? 그럼 4분의 1이야. 근데 P, B 얼마? 주사위가 홀수지? 2분의 1이지, 2분의 1. PC가 좀 어려운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PC라는 거는 정확히 이제 구해보면 앞면이고 홀수. 봐봐. 앞면이고 홀수. 또는, 그죠? 또는 뒷면이고 짝수 그런 얘기가 돼야 한대. PC는. 그치,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지. 독립인 거 확인됐지?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야, 이런 게. 독립 판정. 그러면 왜 확인돼?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이거 나오지? 그럼 독립 맞지? 그래, 독립 판정 중에서 이런 것들이 기억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판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 알겠죠? 기억보다 해보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5-4번. 여기 용어들이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표본 공간 S라는 얘기는, 표본 공간이라는 얘기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으로서 PA는 0이 아니고 PB는 0이 아니다. 이게 뭔 얘기야? AB라는 사건은 안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나오긴 나와. 자, 근데 이제 반드시가 아니고 이제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0은 아니라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1인 거고, 그죠? 이거는 0이라는 건 원래가 공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를 공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0은 아니라고 돼 있어.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확률이. 자, 첫 번째. AB가 독립이면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건 뭐야? 근데 AB가 독립이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 어제? 그냥 PA라 그랬지, PA. 독립이면 A라는 사건이 B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그럼 그냥 PA야, PA. 정의잖아, 정의. 그죠? 정의야. 이건 뭐야? PB. 같다 그랬지. 배변이지. 알겠지, 그죠? 같을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같아, 이게. AB가 독립인데. 자, 두 번째. AB가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는 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는 A 합집합 B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1 이하이다. 당연히 맞지. 겹친 건 없으니까. 겹친 게 있다면 1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겹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더했을 때도 1보다 작고 나왔다. 어떤 집합이 전체 집합이 있다고 치면 A, B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 더해봤자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 그 얘기지. 그래? A에 B가 1이면 B는 A의 6건이다.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 생각을 해봐. A의 집합 B가 전체라고 해서 겹치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지. A는 이만큼, B가 이만큼 겹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그죠? 합사건이 전체 확률을 다 채웠지만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역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역은 성립해야 해. B가 A의 6건이라면 합쳤을 때 1 맞지? 그렇지만 합쳤을 때 1이라고 해서 6건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지. 알겠죠? 전체지, 그렇지. 전체라고 본 거지. 이 얘기랑 똑같아.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B는 A의 여집합이다.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응? 교집합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 합집합이 전체가 다 됐다고 해서 B가 A 여집합인지 당연히 알 수 없지. 그치? 여기에 당연히 되지. 여기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B가 A의 여집합이면 어떤 집합이랑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가 다 되는 거 당연한 얘기지. 똑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수능 문제 나왔던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자, 뭐 기호 쓰는 것들은 그렇게 보고 이제 5-8번 가서 봐보자. (5-8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 읽어보자. 잘 나오는 유형이고 이런 거 나올 가능성 90% 이상이야. 진짜야. 근데 하긴 범위가 넓어서 모르겠다. 주머니 안에 흰 공이 2개고 검은 공이 3개. 자, 1번만 한번 도전해봐. 빨리. 풀 수 있어. 지금까지 다 배운 얘기야.
자, 주머니 안에 흰 공이랑 검은 공이 흰 공 2개, 검은 공 3개다. 갑부터 시작을 해서 갑과 을이 동시에 한 개씩 꺼내는 거지. 동시에 한 개씩을 꺼내는데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흰 공을 먼저 꺼내는 쪽이 이긴다. 그러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갑이 이길 확률. 그러면 갑부터 시작해서 갑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승리하려면 처음에 바로 꺼내면 돼. 그게 뭐야? 5분의 2. 이렇게 돼도 되고. 또 어떻게 돼도 돼? 처음에 못 꺼내고 5분의 3. 그지? 그럼 처음에 못 꺼내면 흰 공이 개수관계 줄었지. 검은 공이 양이 줄었지. 그럼 2개 있는 상태잖아. 그럼 두 번째 을도 못 꺼내야 되겠지. 을이 못 꺼내니까 4분의 2. 그럼 여기서 세 번째는 꺼내야 되겠지. 세 번째 꺼내게 되면 자 여기 을을 갑과 을이 못 꺼내면 검은 공은 몇 개로 줄었어? 1개로 줄었지. 2개 1개 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흰 공을 꺼내면 되겠지. 3개 중에 2개. 근데 여기서 못 꺼내면 어떻게 돼? 무조건 지는 거지. 검은 공은 3개밖에 없으니까 검은 공이 연달아 3개 나오면 흰 공밖에 안 남았으니까 을이 이기는 거라고. 알겠지? 이것도 어떻게 해줘? 당연히 더해야 되지. 더하는 얘기죠. 이렇게 풀면 된다. 알겠지? 근데 2번은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승부가 안 날 수도 있지. 계속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갑의 입장에서 승리하려면 1회째 바로 꺼내도 된다. 근데 공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갑이 못 꺼내고 을한테 기회가 왔을 때 못 꺼내고 다시 갑이 꺼낼 수도 있지. 또 갑이 못 꺼내고 을도 못 꺼내고 또 갑도 못 꺼내고 또 을도 못 꺼내고 5회째 갑이 꺼낼 수도 있지. 그럼 영원히 계속 되겠지. 이렇게. 무한 등비급수지. 무한 등비급수. 25분의 9, 5분의 2겠지. 그죠? 이렇게 푼다. 자, 이게 이제 유형으로 딱 세트로 잘 나와. 같이 잘 나와, 원래가. 2개 더 하라고도 잘 나오고. 5-9번 별표 100개. 독립에 관해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선 제일 차원 높은 문제야. 5-9 같은 게. 자, 5-9번은 주머니 속에 공이 8개 들어있는데 주머니 속에 공이 8개 들어있다. 근데 이 중에서 K개는 흰 공이고 나머지는 검은 공이다. 전체 8개 중에서 K개가 흰 공, 그 나머지는 검은 공이다. 그럼 뭐 번호를 써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자, 흰 공에는 1부터 K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고 그럼 전체 공의 개수는 8개인데 흰 공에는 어떻게 된다고? 1번, 2번 얼마인지 모르지만 K번까지. 그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은 K 플러스 1부터는 검은 공이야. K번까지가 검은 공이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런 상태야 지금. 흰 공에는 1부터 K까지 전체 개수가 흰 공이 K개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봐보자. 이독에서 임의를 1개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홀수가 적혀있는 그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흰 공이 A고 홀수가 B인데 그러면 A랑 B는 독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죠? 그러면 독립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자연수 K를 구해라. K는 1부터 7 범위에서 K 합을 구해라. 자, 그럼 한번 구해보자. 무슨 얘기인가? 일단은 PA는 얼마야? PA.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 얼마야? 8분의 K지. 8분의 K. 알겠지? 그죠? PB.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 8분의 4니까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어차피 홀수는 1,357이니까. 홀수 맞지? 홀수 맞잖아. PB. 2분의 1.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보니까 얼마가 돼? 16분의 K가 됐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따라서 PA 교집합 B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흰 공이면 홀수가 나오는 거지. 이제 이게 16분의 K가 되도록 정함되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K 값을 구하는 얘기잖아. A 교집합 B를 구해보면 이게 16분의 K가 되려면 이게 어차피 16, 이거 계산했을 때 16분의 K가 돼야 된다고. 16분의 K. 그러면 교집합이니까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뭐가 될 수 있어? 잠깐만, 막 했었지? 곱하니까 16분의 K. 그러면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는 몇 개가 될 수 있나? 기껏 해야지. 뭐뭐 중에 하나야.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는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지.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 교집합이니까.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 4개까지 가능하지.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 그게 몇 개인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일단 이거는 보지 말고 이쪽만 보라고. 이쪽만.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는 뭐뭐 중에 하나야? 1, 2, 3, 4 중에 한 개잖아. 그래?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일단은 1, 2, 3, 4 중에 한 개라가 아니야. 이게. 알겠지? 그죠? 흰 공이면서 홀수인 게. 그러면 같을 수 있는 거 찾아가야 되겠지. 같을 수 있는 거. 양쪽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돼. 여기는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개수 한 개거나 두 개거나 4개까지 가능한데.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맞춰야 돼. 일종의 부정방 정식인 거지. K가 1이면 어떻게 돼? 불가능하지? K가 1이면 불가능하잖아. K가 1이면. K가 1이면 얘는 뭐야? 16분의 1. 얘는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1번부터 K번까지가 흰공이니까 K가 1이면 16분의 1, 8분의 1이니까 안 되지. K가 2면 어떻게 돼? K가 2면. 맞잖아. 되잖아. 잘 생각해봐. K가 2면 여기는 얼마야? 8분의 1이지? K가 2면 여기는 뭔 뜻이야? K가 2였다면 2번까지만 이거라고. 2번까지. 그 중에 홀수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잖아. 말 뜻이, 그죠? 여기 분자일 거는 홀수면서 흰 공인 걸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라. 홀수면서 흰 공인 거.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K가 2면 성립한다는 거 확인되지? K가 2면. 성립했고. K가 2면 여기는 16분의 2니까 8분의 1. 그럼 K가 2라면 1, 2 중에서 홀수는 1밖에 없으니까 한 개. 맞잖아. 알겠죠? 그죠? 천천히 생각을 해봐. 교집합의 확률이에요. 교집합의 확률.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맞아. 3이면 안 되겠지 당연히. 16분의 3이 8분의 얼마가 될 수 없지. K가 4면 16분의 4는 4분의 1인데 16분의 4가 4분의 1이지. K가 4일 것 같으면 그 중에 홀수는 1과 3 두 개잖아. 그럼 8분의 2는 4분의 1 맞지? 맞는 거란 말이야. 16분의 5 당연히 안 되지? 6 될 수 있나 봐보자. 되네, 그죠? K가 6이면 어떻게 돼?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이지. 그럼 6까지면 어떻게 돼? 6까지면 홀수가 1, 4분 되게 맞지? 8분의 3 맞다고. 이거 3개가 답이지. 알겠죠, 그죠? 이런 게 차원 높은 문제야. 이렇게 해서 2L에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의 정의를 만족했는가? 자, 이제 여기 확률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통계에 가서 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많이 쓰여. 통계 가서도. 통계에서 가장 많이 연결되는 게 독립시행 정리야. 자, 첫 번째는 독립시행이라는 정의가 뭐냐? 독립시행. 집중하고 잘 봐야 돼. 독립시행이라는 정의는 어떤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하는 거.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3번 던졌다고 치죠. 주사위를 3번 던지면 4번 던질 때마다 모든 경우는 다 똑같은 조건인 거지. 확률이 다 똑같지, 그죠? 처음에 던질 때 홀수 나는 확률도 2분의 1이고 두 번째 홀수 나는 확률도 2분의 1이지.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하에서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 뭐 동전을 5번 던졌다. 던질 때마다 앞면 뒷면의 확률이 각각의 반반인 거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행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하는 거,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립시행 정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외워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이따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뭐뭐를 반드시 외우는 거. 독립시행 정리 요거 왜 그렇게 되겠나? 이유는 간단해. 예를 들어봐 보자. 우리가 공식을 몰라도 풀 수가 있는데 워낙 많이 쓰이니까 공식을 외울 뿐이야.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5번을 던질 때 너희가 공식을 몰라도 이걸 유도해서 풀 줄 알아야 돼.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 자, 그래서 독립시행을 5번 한 거야. 주사위를 5번 던지는 얘기가 독립시행을 5번 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2번 이루어지라 그런 얘기야. 2번 나와라. 그러면 자, 이제 공식을 모른다고 치도 한번 유도해보자. 그러면 5번 중에 2번이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1회째 나오고 2회째 나오고 3, 4, 5회에서 안 나올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지.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 말이야.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쭉 나눠지겠지, 그죠? 근데 이걸 확률로 표시를 해보자고. 처음에 나오고 얼마? 3의 배수가 나오고 얼마? 3분의 1이지? 한 번 시행 시에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처음에 나오고.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도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오고, 네 번째도 안 나오고, 5번째도 안 나왔지.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서는 이 경우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야, 곱해지는 위치는 바뀌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변함이 없지. 이래지, 그죠?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가지고 이게 독립시행이다 보니까 확률이 다 똑같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나중에 다 더하지, 당연히. 알겠지,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공식을 모른다고 치고 식으로 써보면, 아, 그렇다면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이게 이제 더해지겠지, 그죠? 계속해서 더해지는데 몇 번 더해질지만 구하면 되는 거지. 몇 번 더해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양을 딱 보니까 나온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OC라고 쓸 수도 있지. 또 안 나오는 입장에서 쓸 수도 있지, 반대로. OC3이라고 써도 되는데. 뭐 이거 계산도 같지만 의미상으로 당연히 같잖아. O 입장에서 5번 중에 2번 나오나 그렇게 쓸 수도 있고, X 입장에서 보면 5번 중에 3번인 거지. 다 마찬가지겠지, 그죠? 그러면 나올 때마다 이만큼의 확률이 생기게 돼 있는데 결국은 더해지는 횟수가 OC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OC. 이 확률이 이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해지는 횟수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10번 더해질 것 같으면 10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알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게 독립시행 정리야.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독립시행을 5번 했을 때 특정한 사건이 2번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쓰면 돼. 곧장 써야지, 앞으로. 아, 5번 중에 2번 나와라. 이렇게. 3분의 1이 2번 나오고 3분의 2가 3번 나와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독립시행 정리라는 거. 자, 우리가 진짜 이게 많이 쓰이는 건데, 그래서 공식을, 니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한 가지는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 생각해봐. 이항 정리 일반항도 모양이 똑같지? 근데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은 R이나 N-R을 붙일 때
적당히 위치를 바꿔 붙일 수가 있지. 지금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야. 나올 확률이 한 번 시행 시에 나올 확률이 P라고 하면 P의 R성. 몇 번 나오라 그러니 이제?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이 그거예요. 자,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특정한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N번의 독립시행 중에 R번 일어날 확률. 그러면 NCR, PR승, Q의 N-R승이다. 근데 P의 뜻이 뭐겠어? P의 뜻이. P의 뜻은 한 번 시행 시에 일어날 확률이지. 한 번 시행 시에 일어날 확률. 그게 바로 P라고. 알겠지? 공식 보고 이해를 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밑에 뭐 더 했을 때 1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변형할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또 나올 확률이 P면 Q는 뭐야? Q는 1-P겠지. 그지? 안 나올 확률. 근데 내가 이제 밑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내가 뒤에서 보여줄 거예요. 더 했을 때 1이 아니어도 이게 성립해요, 원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더 했을 때 1만 나오는 게 기본이야. 근데 문제는 다 남아, 밑에 거도. 자, 독립시행.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딱 줄어버리니까 눈빛이 바뀌네. 그런 것 같아. 그지? 딱 보면 알아. 한번 봐보자. 자,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뭐 장난이지 뭐. 그렇지? 좀 전에 했던 거. 6-2번 봐보자. 4발 중에 3발을 명중시키는 사격수가, 이게 뭔 뜻이야? 이 사람의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실력이, 그지? 이 사람 실력이 4발 중에 3발을 맞춘다. 한 번 시행시에 명중할 확률이 4분의 3이지? 통계적 확률. 근데 5발을 쏘아서 4발 이상을 맞춰라. 그럼 이 사람의 실력은 한 번 시행시에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겠지. 근데 5발 중에 4발 이상.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5발을 다 맞출 수도 있지. 야, 5발을 다 맞출 때는 독립시행 쓸 필요도 없지. 이거 봐봐. 5발 다 맞추는 것 같다. 이렇게 쓰면 5번 중에 5번 나와라. 4분의 3이 5번 나오고 4분의 1이 0번 나와라. 근데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 이거. 식으로 써도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번 다 맞추는데 계속해서 4분의 3이 5번 곱해지는데 쓸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써도 틀리지 않지만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횟수가 지정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5번 다 맞추는데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4발 맞추려면 어떻게 돼? 4발. 5번 중에서 4번 맞춰라. 4분의 3이 4번 나오고 4분의 1이 한 번 나오면 된다. 그죠? 이걸 더하면 4발 이상을 맞추는 확률이겠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정리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승제라는 거예요. 선승제. 그거부터 먼저 내가 이제 뒤에 문제는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 그 얘기부터. 그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론적인 거 별로 없어.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를 봐보자. 한국 시리즈 결승에 A, B 두 팀이 진출했어. 두 팀이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는데요. 과거의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충분히 많이 싸웠어. 한 100전 정도 됐어. 100전. 두 팀이 100번을 싸웠는데 A가 한 70승 했고 B팀이 한 30승을 했어. 자, 그러면 이건 통계적 확률로 인정될 수 있는 거야. 또 주어지는 조건들은 그걸 이용하라고 주는 거지. 이제? 그럼 저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한 번 싸웠을 때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7인 거지. 이제? 저렇게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또 이제 이렇게 주어져. 4승을 먼저 하면 우승이다. 실제로 한국 시리즈 그런 거지. 그죠? 비기는 건 없다고 치고 7전 4승승제 얘기하는 거야. 7전 4승승제. 승승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연달아 4번 이기면 끝나는 거지. 7전까지 꼭 가는 게 아니라고. 그죠? 연달아 4번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선승제라는 얘기 그거지. 그죠? 선승제 같은 거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4승을 먼저 하면 우승한다. 그러면 A의 우승 확률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4연승으로 우승할 수도 있겠지. 두 번째는 4승 1패로 우승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4승 2패로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7차전까지 가서 4승 3패로 우승할 수도 있다. 다 나눠가지고 더 해야 되겠지. 그죠? 확률이 다르니까. 4승이야 정면이지. 연달아 4번 이기면 되니까 10분의 7에 4승. 자, 근데 4승 1패를 내가 구하는데 내가 지금 쓰는 식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해봐. 5번 싸웠지, 그죠? 5번 중에 4번 나와라. 10분의 7이 4번, 10분의 3이 1번. 될까 안 될까? 5번 중에 4번 이겼잖아. 될까 안 될까? 맞나? 당연히 맞나? 뭐요? 얘기 안 할 거니까 얘기해. 왜 틀렸을까? 얘기 안 해. 알면서 일부러 내기 소리 나오나고 딱 기다리고. 귀여운 자식들. 말도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되지? 왜 틀렸어,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왜 틀렸어? 오전을 5번 중에 4번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 틀린 이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연달아 4번 이기고 마지막에 진 걸 여기서 계산해 놓은 거지. 알겠죠? 그죠? 연달아 4번 이기면 게임 끝난 거야. 마지막에 질 일이 없는 거지. 이걸 조심해야 돼. 선승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승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마지막을 반드시 승리하면서 게임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3승 1패를 먼저 해야 되겠지. 3승 1패 후에 마지막을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용이 맞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4연승을 하고 나서 마지막을 진 게 이 속에 계산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선승제라는 거 그래서 몇 번 먼저 이기면 우승한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뭐라고 시켰어요? 3승 1패 해야 돼. 그러면 4번 중에 3번 이겨야 되겠지. 3승 1패니까 4번 중에 3번 이겨라. 10분의 7이 3번, 10분의 3이 한 번 나와라 해놓고 먼저 3승 1패를 달성해놓고 마지막을 반드시 승리한다. 알겠죠? 그죠? 이거 해야 된다고. 이해되죠? 요거는 3승 2패 후에 마지막을 이겨야 되겠지. 마지막을 반드시 이겨야 돼. 승승제. 3승 2패 후에. 그러면 5번 중에 3번 나와야 되지? 5번 중에 3번 이겨라. 10분의 7이 3번, 10분의 3이 2번. 3승 2패 달성을 했지 일단. 그러고 나서 마지막을 승리해서 4승 2패를 만든 거지. 이렇게. 4승 3패도 3승 3패 하고 나서 마지막을 이긴다. 무조건 그렇게 돼. 6시3. 10분의 7이 3번, 10분의 3이 3번. 이렇게 하고, 그지? 그렇게 하면 마지막을 반드시 승리로. 이해했지, 그지? 요걸 조심하면 돼. 이해될 거야. 이거 더 하면 되겠지, 이거? 이게 답이야. 승승제. 쉬었다 하자. 6-4번 보면, 자, 원래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니네가 실수를 많이 해, 이런 것도. 잘 봐. 어떤 야구 선수가 상대 팀의 투수 A와 대결할 때 안타 칠 확률은 0.25. 그 다음에 B와 대결했을 때 안타 칠 확률이 0.25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떤 게임에서 A와 2번 대결한 후에 A는 0.2고 B는 0.25야. A와 2번 대결한 다음에 B와 1번 대결한다면 3번 대결했지, 그죠? 얘랑 2번 대결하고 B랑 1번 대결하고. 그러면 2안타 이상을 칠 확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일단 3안타 칠 확률 먼저 계산하면 되겠지. 3안타 치려면 어떻게 되는데? 0.2 제곱하고 0.2 하면 되겠지. 모듈에 잡히면 되겠지, 그죠? 이거는 쉬운데 2안타 칠 때를 조심해서 해야 돼. 2안타 칠 때. 2안타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 걸 둘 다 치고 얘를 못 쳤을 수도 있지. 얘를 둘 다 치고 얘를 못 친다. 그건 어떻게 돼? 0.2의 제곱 곱하기 얼마? 0.75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A랑은 한 번 치고 두 번 중에 한 번 치면 되겠지. 2타수 1안타. 한 번 치고 B를 치면 되겠지. 근데 그걸 식으로 어떻게 쓰나 봐보자. A와 두 번 대결해서 한 번을 치고 B 걸 치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A랑 두 번 대결할 때를 뭘로 써야 돼? 독립시행으로 써야 돼. 생각을 해봐. A랑 두 번 대결하는 처음에 쳤던 못 쳤던 두 번째는 상관이 없잖아. 그게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알겠지, 그죠? A랑 두 번 대결하니까 이걸 그냥 이 C를 안 집어넣으면 당연히 틀리는 거지. 두 번 중에 한 번처럼 0.2가 한 번 나오고 0.8이 한 번 나왔겠지. 이게 뭔 뜻이야? A랑 대결해서 2타수 1안타지,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B를 친다고 해도 세 번 중에 두 번 친 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 이런 걸 니네가 이제 처음 하다 보면 지금 볼 때는 당연히 이해가 쉬운데 이런 걸 안 집어넣어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당연히 집어넣어. 독립시행 정리를 써야 돼. 알겠지, 보니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6-5번도 오늘 여기 독립시행 정리 충분히 풀어줄 시간이 되니까 골고루 좀 풀어보자. 자,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한 승객들이 당일날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과거의 통계를 분석해보니까 10%이다. 그러면 좌석수가 48석인 어떤 버스가 있는데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안 오면 환불해줘야 되니까 손해니까 좌석을 다 태우기 위해서 원래는 48석인데 50매를 발매한 거지. 50매를. 두 석을 더 발매한 거야. 그러면 당일날 좌석수가 승객수에 비해서 부족할 확률. 부족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 49명 이상이 오면 부족한 거지? 이해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면 되나? 전체가 다 오면 부족해. 얼마? 올 확률이 90%니까, 그지? 안 올 확률이 10%잖아요. 근데 당연히 독립시행이라는 거 이해돼야 한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서로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얘가 오든 안 오든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50번 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50명 전체가 올 확률은 10분의 9에 50승이지. 근데 49명이어도 부족한데 49명이 올 확률을 어떻게 써야 돼? 독립시행 정리로. 알겠지? 왜? 각각은 독립적이잖아. 50명 중에서 49명이 오면 부족해. 10분의 9에 49승. 10분의 1에 1승. 이렇게 내겠지? 이건 50명이 전체가 다 올 확률. 50명 중에 49명이 나타날 확률. 이렇게 되겠지? 독립시행으로. 이런 거 한번 시켜볼까? 니네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에서 앞면, 뒷면에 나올 확률이 같은 건 아니지, 그지? 통나무에서 어느 지점을 깎아내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럼 이제 조건을 줄 거야,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될 확률이, 이게 만약에 5분의 2였다. 이렇게 될 확률이 더 큰 거지, 원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진도 가다가 이렇게 일렁일렁 하다 멈추는 거니까. 면적이 좀 훨씬 크니까.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윷을 한번 던졌을 때, 이런 확률이 있을 때, 윷을 한번 던졌을 때, 걸이 나올 확률. 걸 나올 확률. 이런 건 문제를 그냥 줘도 돼. 뭐 윷놀이 민속놀이인데 윷놀이를 모르면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걸에 대한 규칙을 줄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이민간이지, 그러면. 걸이 뭐야, 걸이? 걸이 뭐야? 요게 3개 나오는 거지, 요거. 요거 3개, 이거 1개인 거지, 그치? 걸. 요게 3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육가락이 몇 개야? 승아야. 육가락이 몇 개야? 괴수 같은 놈, 윷놀이도 몰라? 육가락이 4개지, 4개. 육가락이 4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이렇게 되겠지, 3개가. 그러면 4개 중에 3개가 나와라.
이렇게, 그죠? 5분의 3이 3개. 이런 식으로. 5분의 2가 1개 나오면 된다. 이게 확률이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사권에서도 독립주행이랑 관련 있는 게 상당히 많아, 대부분이. 그래서 통계에서도 가장 많이 다뤄지는 거고. 자, 그러면 6-8번 봐보죠. 자, 프로야구팀 AB가 실전 4선승제로 게임을 하는데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어. 7전 4선승제. 근데 두 팀이 이길 확률은 서로 같고 반반인데 현재 A팀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다 그랬지, 그죠? A가 현재 2번 먼저 이겼어. A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는데 그러면 A팀이 우승할 확률과 B팀이 우승할 확률의 B는? 그럼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거기다가 6건으로 간 B의 확률을 갈 수 있는 거지. 이건 뭐 이제 선택을 적당히 하면 돼.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해도 되고 B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도 되겠지. 어느 거 구하는 게 편할 것 같나? 앞으로 몇 번 남았어, 게임이? 최대 4번까지 남았지? 근데 B가 우승하려면 B는 몇 번 이상 이겨야 돼? 3번 이겨야 되지, 그죠? B가 이길 확률을 구하는 게 더 빠른 거야, 원래. 지금 구해보면. 자, 우리가 요거 구해보자. B의 우승 확률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앞으로 최대 4번까지 게임이 남았는데 그럼 B의 입장에서 보면 3연승을 해도 우승할 수 있겠지, 그죠? 현재 3번의 게임이 이제 승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최대 4번까지 남아있어. 그 중에 3연승을 해도 B가 우승할 수 있고 3승 1패를 해도 B가 우승이겠지, 그죠? B의 우승 확률. 그러면 확률은 반반이니까 2분의 1에 세제곱. 그러면 B가 우승이야, 이거. 근데 3승 1패. 자, B의 입장에서 3승 1패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불러봐. 어떻게 해야 돼? 2승 1패 후에 마지막을 이겨야 돼. 선승제 아니야, 선승제. 선승제는 무조건 마지막을 이겨야 돼. 이거 4C3 그럼 틀린다고? 3승 1패가 되려면 2승 1패 후에 마지막을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3번 중에 2번 나와라. 2분의 1이 2번, 2분의 1이 1번. 그럼 이게 뭐야? 3승 1패, 2승 1패가 된 거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을 승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걸 확률로 계산해주면 얼마나 이게 16분의 3. 그러면 결국은 B의 우승 확률은 얼마요? 16분의 5겠지? B의 우승 확률이 16분의 5야. 그럼 A의 우승 확률은 얼마야? 16분의 11이겠지?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뭐야? 11대 5겠지, 11대 5. 11대 5. 자, 지금 한 게임만 더 이겼는데 이렇게 확률 차이가 나는 거지. 확률이, 우승할 확률이 배 이상이지, 배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문제 이해되지, 이거? 그러면, 요 바로 밑에 6-9번 별표 100개. 별표 100개야. 내가 요거 문제를 똑같이, 확률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 잘 봐봐. 이 문제 완전히 100점 만점이야. 근데 중요한 문제야, 아주. 자, 두 팀이 이겨는 어떤 경기에서 4번의 게임을 먼저 이기면 우승팀이 되고 상대팀이 준우승팀이 된다. 그러니까 4승승제 맞지, 그죠? 좀 전에 문제랑 똑같아. 그 다음에 우승팀 대 준우승팀의 상금의 비율이 상금이 우승 대 준우승의 상금의 비율이 5대 3의 비율로 받게 돼 있어. 우승을 하면 5를 받고 준우승을 하면 3으로 받는다. 근데 이번 게임에서는 A팀이 2번 이기고 B팀이 1번 이긴 상태에서 좀 전에 그 문제랑 똑같아. 2대 1로 앞선 상태에서, 그죠? 부득이하게 게임을 중단하게 됐다. 게임을 아예 중단하게 된 거야. 뭐 전쟁이 났다던가 중단하게 된 거야. 그러면 각각의 게임은 비기는 경우가 없도록 진행하며 이길 확률은 게임마다 항상 반반씩이라고 한다. 조건이 다 똑같은데 2대1로 A팀이 앞선 상태에서 게임을 중단하는 거지. 근데
우승대 준우승의 상금의 비가 5대 3이야. 그럼 게임을 중단하게 됐으니까 상금을 나눠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상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져야 되겠는가? 참 중요한 문제죠. 수준 높은 문제예요, 이거.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B가 현재 불리하니까 한 번밖에 못 이겼으니까 B의 입장에서 보면 기권을 해도 얼마를 받아? 30% 받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다. 5대 3이니까 전체 중에 3개 맞는 거지. 그죠? 8개 중에 3개 맞는 거야. 근데 B가 우승할 확률도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럼 더 받아야 되겠지. 그죠? 우승할 확률이 0인 건 아니니까. 완전히 기권해도 그런데.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위에 계산 결과를 이용할 거예요. A의 우승 확률은 얼마? 자, A의 우승 확률은 16분의 11이야. B의 우승 확률은 16분의 5라는 거 위에 구해놨지, 그죠? 위에 문제에서. 요걸 갖다가 이 확률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금액을 나눠 가져라 그런 얘기잖아.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는 게 요게 수긍이 되나 한번 봐봐. 그렇다면 A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면 A팀의 입장에서 보면 5를 받게 될 확률이 뭐야? 16분의 11이겠지. A가 우승할 확률이 16분의 11이니까 A 입장에서 보면 5를 받게 될 가능성이 16분의 11이고 3 받게 될 가능성이 16분의 5라 말이야. 그죠? 맞지? 그렇게 쓰면 그건 바꿔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권리가 그만큼이라고 봐도 돼. 어? 그럼 A팀의 입장에서 보면 5를 받게 될 확률이, 즉 권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돼. 16분의 11이야. 3만큼 B만 따지면 되니까 K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3에 대한 권리가 16분의 5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또 B의 입장에서는 5를 받게 될 가능성이 16분의 5겠지. 3을 받게 될 가능성이 16분의 11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55, 35, 7, 35, 70, 16분의 70, 8분의 35. 얘는 16분의 얼마야? 33, 25, 58, 8분의 29. 이렇게 되겠지, 이거. 그럼 어떻게 나눠 가져야지 정상이냐면 이거 대 이거야. 상금의 비가 35대 29로 나눠 갖는 게 정상이다고 얘기하는 거지. 얘네가 얼핏 생각하기엔 이거 이렇게 많이 받나? B가 엄청 많이 받잖아, 생각보다. 이거 지금 딱 보면 확률도 B가 우승할 확률보다는 A가 이길 확률이 2배 이상이야. 알겠지, 그죠? 또 상금도 5대 3인데 그럼 대략 봤을 때 A가 훨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확률도 2배 이상인데.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 B의 입장에서 보면 확률이 배라고 해서 얘가 2배 이상 갖는 건 아니라 말이야. B의 입장에서 모든 게임을 포기하고 기권한다고 해도 3은 받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죠? 2배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상금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 방법 35대 29. 알겠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복사진 고르는 거 종이 다 됐을까봐 6-11번 도전은 6-11번.
응? 그렇지 뭐. 토요일 날은 2학 정리까지 해오고 월요일 확률까지 해오는 거지. 월요일. 오지 마. 오지 말고 공부하고 월요일 날 하고. 그리고 일요일하고 월요일 걸 나눠가지고 올라와도 돼. 얘들 하는 거 미분 공부하고 싶으면. 어? 자, 봐보자. A, B 두 팀이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서 승부차기라는데 원래 승부차기 5명씩 이제 차는 거예요. A팀부터 시작해서 A, B 순서대로 쭉 차는데 근데 각각의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0.8이다. 과거의 통계가. 또 각각은 당연히 독립적이야. 앞에서 넣든 못 넣든 뒤엔 상관이 없지. 그죠? 각각이 독립적이다. 그러면 먼저 천 게 A고 나중에 천 게 B인데 B팀의 입장에서 5대4로 승리할 확률. 그럼 나중에 천 게 B잖아. 나중에 천 게. 그럼 B팀이 5대4로 승리하려면 B는 5명이 다 천 거지. 그럼 A도 당연히 다 천 거지. A도 저는 다 쳤는데 B도 다 천 거야. B가 나중에 쳤으니까. 어쨌든 간에 A는 B팀의 입장에서 보면 B팀은 어떻게 된대? 5명이 다 성공하면 되겠지. B팀은. A는 5명 중에 1명이 실축을 한 거야. 1명이. 그럼 어떻게 돼? 5명 중에 4명 나와라. 0.8이 4번, 0.2가 1번.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 2번이 어려운 거야. 2번이. 2번은 A팀이 먼저 찬 팀인데 5대3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확률. 지금 점수가 2점 차이야. 근데 실제로 승부차기는 규칙이 뭐냐면 마지막 사람이 만약에 성공을 해도 승부를 뒤집을 수 없으면 승부차기를 중단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길래 5대3이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생각을 해봐. A가 먼저 차고 B가 나중에 차는데 5명이 찼어. 이렇게. A팀이 5대3으로 승리했다는 얘기는 A팀은 5명이 다 찬 게 확실하지. A팀은 5명이 다 찼어. 그래 5라는 스코어가 나올 수 있지. 이게 뭐 모호하게 4대3 그러면 아주 애매한 거야. 그렇게는 안 줘. 근데 B는 어떻게 됐을까? B는 5명이 다 찬 게 아니야. B는 어떻게 된 거냐면 4번째까지 찬 결과야. 4번째까지. 얘가 5명 쳤다는 얘기는 얘도 차긴 찼을 거 아니야. 일단. 얘들 혼자 2번 차지 연달아 차진 않잖아. 적어도 4번까지는 찼는데 4번까지 찬 결과가 여기에서 1명이 실패한 거야. 1명이. 여기 3점을 넣은 거야. 3점. 그러면 1명이 일단 실패를 했겠지. 그죠? 그러면 1명이 실패했는데 얘가 성공을 했어. 현재까지 4대3인데 얘가 성공을 했어. 그럼 5대3이 됐지. 그럼 얘는 너도 어떻게 돼? 너도 어차피 지지. 그럼 안 차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승부차기가. 그러면 이걸 확률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A팀은 5명이 전체가 성공을 했어. 0.8의 5승. 그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될까? 4명 중에 3명이 성공한 거지. 4명 중에 3명. 앞에 있는 4명 중에서 4C3. 0.8이 3번, 0.2가 1번. 이게 정답이겠지, 이거. 5명 쳤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게 이제 독립시행 정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인 개념 한 가지. 우리가 독립시행 정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은 나오냐 안 나오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률의 합이 무조건 1인 거잖아. 그죠? Q는 1-P라고 구했어. 근데 실제로 독립시행 정리를 조금 그 과정을 응용을 해보면 확률의 합이 1이 아니라고 해도 적용할 수가 있다. 기본적인 독립시행 정리는 확률의 합이 1이었을 텐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예를 봐보자. 만약에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주사위를 5번을 던졌는데 1 또는 2가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2번 나올 확률 이걸 계산해보죠. 이거는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기준이 아니지. 4, 5, 6은 아예 제껴놓고 따진 거지 지금. 1 또는 2 중에서 3번 3이 2번 나왔다.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가 3번 B가 2번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4, 5, 6은 아예 제껴놓은 거지 그죠? 이 상태에서도 이게 성립해. 내가 이제 그 증명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개 입장에서 이거 되는 거든 아무거나 입장에서 5번 중에 3번 나와라. 1 또는 2, 한 번 시행시에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6개 중에 2개, 그죠? 이게 3번이 나오고 3이 나오려면 확률이 6분의 1이죠? 6분의 1이 2번 나온다. 확률의 1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유가 그래서 아까 독립시간 정리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차피 A가 3번, B가 2번 나와야 돼. 그렇다면 A 이렇게 나오고 B 이렇게 나와도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3번인데 AB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위치를 바꿔갈 수가 있어. BBA로 나올 수도 있겠지. 쭉 여러 번 이제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런 얘기야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5번 연달아 나오려면 1, 2, 3회 연달아 이제 A가 나왔어. 한 번 시행시에 A 나올 확률이 6분의 2야. 6분의 2, 6분의 2, 6분의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6분의 2의 세제곱 6분의 1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죠?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위치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마찬가지겠지. 위치가 바뀌어져도. 계속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확률이. 그럼 나중에 더 하는데 몇 번 더해줘? A의 입장에서 보면 5C3이라고 하면 되겠지. B의 입장에서 보면 5C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오게 돼 있다. 그죠? 사건을 이렇게 분류했을 때 독립시행이기만 하면 확률의 1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게 적용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처럼 요거 다 알아두는 거야, 연례가.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6-12번 같은 거는 이제 풀어보고 이런 거 이제 6-13번인데 그건 이제 3개짜리라니 어려워. 일단 6-12번 봐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이는 P라는 동점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큼 뒷면이 나오면 1만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동전을 딱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칸 뒷면이 나오면 1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A를 출발했다고 치면 3번 던졌을 때, 자, 3번 던졌을 때 P가 다시 A로 돌아온다고 돼 있지, 그지? 잠깐만, 이거 3번밖에 안 던졌나? 이거 2칸 한 칸이지?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네, 그러면. 3번 던졌을 때 A에 쓰려면 이건 간단하지. 자, 3번 던졌을 때는 최대한 많이 이동을 해도 몇 번이요? 6번이죠, 6번. 이거 저기 저 숫자로 고쳐야 되겠다. 별로 의미가 없네. 2바퀴 이상 돌아가게 한 5번 던져보자, 5번. 5번으로 고쳐서 풀어보자. 3번은 너무 쉽지. 자, 5번이라고 치고 계산해보자. 그러면,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어차피 앞면이냐 뒷면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따져보면,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문제 별로네 이거. 잠깐만. 5번 던지니까 이게 이제 또 최소값이 또 이쪽에 오네 또 아무리 이동을 안 해도.
해버리냐, 그게 그거네, 결국. 이제 일반적인 조건이 이거요. 아무리 적게 이동을 해도 다 5. 알겠지? 최대한 많이 이동했을 때 얼마? 10. 이렇게 범위를 정해보는 거야. 범위를 정해보면, 그럼 아무리 적게 이동해도 5고, 최대한 많이 이동했을 때가 10인 거지? 그럼 그 중에서 A에 다시 도착을 하려면 4의 배수가 돼야 되지?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8 되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8.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8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8이 되려면 몇 번 나오면 되겠는가? 그런 얘기지? 8 되려면 지금 뭐 간단하니까 그냥 나오지, 그지? 한 칸씩 이동한 횟수가 2번. 2칸씩 이동한 횟수가 몇 번? 3번. 그래야지 5번 던져서 8이 채워지겠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일반적인 방정식으로 풀면 그런 얘기야. 앞면 나오면 2칸 움직이는데, 앞면 나오면 2칸 움직이는데, 이씩 이동한 횟수가 X회. 한 칸씩 이동한 횟수가 Y회라고 잡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건 간단하니까 내가 그냥 계산한 거고, 요 과정이요. 그러면 5번을 던졌으니까 X 플러스 Y는 8. 5번 던졌으니까 X 플러스 Y는 5가 돼야 한대. 5번 던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동거리 합이라는 것은 2칸씩 이동한 횟수가 X회니까 2X 플러스 Y는 8 그렇게 되겠지? 이 방정식을 풀면. 이 방정식을 푸니까 X가 얼마 나온 거야? X가 3 나오고 Y가 1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면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이거야, 결국은. 그러면 한 칸 이동한 횟수가 2번, 2칸 이동한 횟수가 3번. 그럼 다 나왔지, 이제. 독립시행 정리. 5번 중에서 2번 나와라. 어차피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이든 뭐, 앞면이 3번. 이런 식으로 쓰면 나오겠지? 이게 답이야, 이게. 그치, 그치? 이거 이제 근데 저기 이과 수학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해보고. (6-14번은) 상당히 고난도 문제인데요. 원고는 그러고 월요일날 때 이것도 가지고 와. 확률일에 질문하는 거 끝나면 뒤에 어려운 문제들 내가 더 풀어줄 거니까. 월요일은 확률하는 시간이니까 확률만. 자, 이거는 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나. 주사위를 20개 던지는데, 주사위를 20개를 한꺼번에 이제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온 것은 집어내고, 주사위가 남아있으면 이거를 다시 던져서 또 짝수가 나온 걸 집어낸다. 그러니까 20개를 한꺼번에 딱 던져서 짝수가 나온 건 다 집어내고 홀수만 다시 던지는 거지. 그래서 짝수가 나온 건 집어내고 주사위가 남아있으면, 만약에 안 남아있으면 끝나는 거고, 남아있는 주사가 있다면 이걸 다시 던져서 또 짝수가 나온 걸 집어낼 때, 즉 몇 번까지 했다는 얘기야? 2번까지 했다는 얘기지. 2번까지, 그죠? 처음엔 짝수가 나온 걸 다 집어내고 홀수를 다시 던졌잖아. 그러면 또 남아있는 건 짝수가 나온 건 또 다 집어낸 거야. 즉 2번까지 시행을 했어. 2번까지. 그러면 2번까지 했을 때 남아있는 주사위가 한 개도 없을 확률. 그러면 모든 주사위가 어떻게 된 거야? 2번까지 시행했을 때는 무조건 짝수가 나온 거지, 그죠? 처음에 나왔던 2번째 나왔던 짝수가 나온 건 집어내고 홀수만 가지고 다시 던진다. 그럼 남아있는 주사위가 한 개도 없을 확률. 자, 참 복잡한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처음에? 어떤 경우에 조건이 만족되겠는가 규칙성을 좀 써봐야 되지. 바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야. 규칙을 써봐야 돼. 직접 나열을 써보자.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처음에 20개를 던졌을 때 전체가 짝수가 나오면 아예 끝난 거지. 그렇게 돼도 되지, 그죠? 최대 2번까지 시행한다는 얘기지.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지.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처음에 전체가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의 20승.
이건 내가 어떤 의미에서 쓴 거냐면 20개가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라고 이게.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일단 나열에 써놓고 나중에 맞출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에 19개가 짝수일 수도 있지. 근데 게임이 끝날 확률이에요. 두 번까지 진행했을 때 처음에 19개가 짝수면, 즉 20개 중에서 19개 2분의 1의 19승 2분의 1의 1승 19개가 짝수가 됐지,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개야? 남아있는 한 개를 다시 던져야 되지. 남아있는 한 개를 다시 던졌을 때 그게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되지. 그래야지 결론적으로는 남아있는 주사위가 한 개도 없을 거 아니야. 짝수를 무조건 다 집어내는데. 그럼 2회째 시행해서 남아있는 한 개가 짝수가 나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번엔 처음에 1회째 18개가 짝수가 나오고, 그러면 20개 중에서 18개가 나왔다. 2분의 1의 18승, 2분의 1의 제곱. 처음에 18개가 짝수가 나왔어. 그럼 남은 게 2개 남았지? 2개를 던졌을 때 둘 다 짝수면 된다 그런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속 계산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렇다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된대?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게 뭘까? 처음에 전체 홀수가 다 나오고, 이게 뭔 뜻이야? 홀수가 다 나왔다는 얘기지? 홀수가 다 나오면 20개를 다시 던질 거 아니야. 2회째 20개를 던졌을 때 전체가 다 짝수여도 되겠지? 이거는 짝수가 0개였다는 얘기고, 0개. 처음에. 홀수가 다 나온 거니까. 2회째 던졌을 때 전체가 짝수여도 가능하겠지,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나열해서 써보면 이런 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묶어내나 봐봐. 일단은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공통인수를 뽑아내서 정리해봐야 되겠지. 공통인수가 뭐야? 일단은 2분의 1의 20승이 공통인수야. 공통인수를 뽑아냈어. 그럼 맨 앞엔 1이겠지, 그죠? 뭐 바꿔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나중 먼저 1이라고 써보자. 1. 그러면 2분의 1의 20승은 뭐를 뽑아냈다고 볼 수 있냐면, 한 보니까 뒤엔 변하잖아, 빨간색은. 항상 2분의 1 20승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확실하지? 이건 항상 2분의 1 20승일 거 아니야, 이게. 이게 항상 2분의 1 20승이야, 이게. 이거를 뽑아낸다고 치면 맨 앞에는 1, 두 번째 거는 20C 19 2분의 1, 세 번째 건 20C 18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가서 2분의 1의 20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이게 가능한 건지 봐보자. 그럼 맨 앞에는 1인데, 맨 앞에 있는 1을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1은 20C 0이라고 봐도 돼야 안 돼? 봐도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0 콤비네이션 19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라고 봐도 돼? 20C 1이라고 봐도 되지. 20C 1, 2분의 1. 절묘하지, 문제가.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 20C 2라고 봐도 되지. 2분의 1의 제곱. 그럼 마지막엔 2분의 1의 20승만 있고 앞엔 아무것도 없지만 앞엔 1원이야, 1. 1 대신에 20C 20이라고 봐도 돼야 안 돼. 딱 보이지, 이제? 그러면 앞에 2분의 1의 20승에다가 중괄호가 뭐야? 2분의 3의 20승이지. 콤비네이션 앞쪽 번호가 변하지 않았는데 분비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1 플러스 x의 20승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1 플러스 x 10승에다가 2분의 1 대입한 거지, x에다가. 그죠?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럼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이항정리 2분의 3의 20승이지. 그럼 묶어주면 전체적으로 4분의 3의 20승이다. 그죠? 상당히 고난도 문제인데, 규칙성을 나열해서 써보면 좋은 문제야, 상당히. 규칙성을 나열해서 쓰고 여기서 이런 거를 이항정리 계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쓰면 딱 보이지, 이거? 좋은 문제야, 그래서. 어려워도 정답이에요, 정답.
알겠지? 이해되나? 안 되지? 안 되니까 한 개 더 해야 돼. 이거 잠깐 봐봐. 6-16번. 주사위를 5번을 던지는데요. 5번 던졌을 때 나오는 주사위 눈을 X1서부터 X5까지 표시를 했어. 근데 이거에다가 2를 빼서 제곱해서 더했더니 4가 나왔다. 잘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인가? 야, 주사위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단 얘기야? 한번 이해를 해봐. 이게 2가 될 수 있는 방법. 야, 이거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없잖아, 지금. 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이게 4 같으면 벌써 안 되지. 4에 대입하면 2제곱하면 4니까 벌써 넘어가니까 안 되지. 각각은 음의 정수가 될 수 없지. 그러면 두 군데서 1이 나와서 더해져서 2였겠지, 그러면. 그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5번 시행을 했을 때 일단은 여기 숫자를 가만히 보면 2를 빼서 더했으니까 몇 군데서 2가 나왔겠어, 그러면? 3번 나왔겠지, 2는. 그래야지 000 됐을 거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그죠? 그 다음에 또 2는 3군데서 나오고 또 1 또는 3이 몇 번? 2번. 그래야지 이게 1이나 3이면 1에다가 2 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아니야. 3에다가 2 빼도 1인데 제곱하면 1이지. 총 5번을 던졌는데 이렇게 나온 건가 생각을 해봐. 맞지? 다른 수가 없잖아. 2는 3번 나오고 1 또는 3이 2번 나온 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독립시행정리 확률의 합이 1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가 이럴 때 쓰는 거야, 원래. 딱 쓰기 좋은 거지, 그죠? 그럼 2의 입장에서 보면 5번 중에서 2번 나왔다. 3번이구나. 밑에 거 같아 써도 되고 위에 거 같았으면 5번 중에 3번 나왔다. 뭐가 3번? 2니까 뭐야? 6분의 1이 3번. 그죠? 1 또는 3이니까. 1 또는 3이니까 6분의 2가 2번 그런 얘기죠? 바로 나오지. 좋은 문제잖아요. 그치? 독립시행정리 그거도 합이 1이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거, 그런 것까지 알아둬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